어르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찌개 끓이실 때 수도꼭지 틀어서 뜨거운 물 바로 받아 쓰셨습니까? 라면 끓일 때도 시간 아끼려고 온수 콸콸 받아서 냄비에 부으셨습니까? 밥 하시기 전에 전기밥솥 내솥에다가 쌀 넣고 물 부어서 바로 씻으셨습니까? 낡은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계란 부치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대한민국 가정열의 9은 매일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1급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쌓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여성 폐암 환자의 85%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폐암에 걸렸을까요? 바로 주방 매연입니다. 매일 요리하면서 들이마신 기름 연기, 태운 음식 냄새,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금속 증기가 폐를 망가뜨린 겁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치매학회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어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몸속에 쌓인 중금속입니다. 납수은, 카드뮴,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들이 뇌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중금속이 어디서 올까요?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바로 주방입니다. 매일 3끼 드시는 그 밥상에서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매일 노출되는 1급 발암물질과 중금속 위험 9가지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피하는지, 그리고 이미 몸속에 쌓인 독성을 어떻게 줄이는지 15분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드린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자식분들,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는 뜨거운 수돗물로 국이나 라면을 끓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 아끼려고 온수 받아서 요리하십니다. 찬물 끓이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수도관 속에는 납과 구리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일수록 납 성분이 많습니다. 물이 차가울 때는 이 중금속들이 잘 안 녹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다릅니다. 온수는 수도관을 지나오면서 납과 구리를 녹여서 함께 나옵니다. 환경부 수질 검사 자료를 보면 온수의 납 농도가 냉수보다 평균 3배에서 5배 높습니다. 어떤 가정은 10배까지 나옵니다. 이 물로 국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끓이는 과정에서 물은 증발하고 중금속은 농축됩니다. 국물이 졸아들수록 납 농도는 더 진해지는 겁니다. 납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몸속에 쌓이면 빈혈, 신장 손상, 뇌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납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요리할 때는 무조건 찬물을 쓰세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이 나오게 한 다음 5초 정도 흘려보내고 받으세요. 아침에 처음 물 받을 때는 10초 정도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밤새 고여있던 물에 중금속이 더 많거든요. 시간 아까우시다고요? 찬물 받아서 전기포트나 주전자로 먼저 끓이세요.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범위는 뚝배기와 토기 그릇에 스며든 세제입니다. 어르신들 뚝배기 좋아하시죠? 찌개 끓이고 비빔밥하고 국밥 드실 때 쓰십니다. 그런데 뚝배기 씻을 때 주방세제 듬뿍 묻혀서 박박 문지르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뚝배기는 도자기입니다. 표면에 아주 작은 구멍이 수천 개 뚫려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세제가 이 구멍 속으로 스며듭니다. 아무리 헹궈도 완전히 안 빠집니다. 다음에 뚝배기에 뜨거운 국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 속에 들어있던 세제 성분이 열 때문에 국물로 녹아 나옵니다.
주방세제에는 계면활성제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몸에 들어오면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뚝배기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세제 대신 쌀뜨물을 쓰세요. 쌀 씻은 물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셨다가 뚝배기 씻는데 쓰시면 됩니다. 쌀뜨물의 녹말 성분이 기름때를 자연스럽게 분해합니다. 아니면 베이킹소다를 쓰세요.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 뿌리고 스펀지로 문지르면 깨끗해집니다. 베이킹소다는 먹어도 되는 천연 성분이라 안전합니다. 만약 이미 세제로 씻던 뚝배기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가득 채워서 한번 팔팔 끓이세요. 식히고 버리고 다시 물 채워서 또 끓이세요. 이렇게 3번 반복하면 구멍 속 세제가 많이 빠집니다. 세 번째 범위는 새로 산 스테인리스 냄비에 남아있는 연마제입니다. 스테인리스 냄비 새로 사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광택이 어떻게 나올까요? 공장에서 연마제로 표면을 갈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연마제가 미세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냥 물로 씻는다고 다 안 빠집니다. 연마제 성분 중에는 크롬이라는 중금속이 들어있습니다. 크롬은 피부염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새 냄비를 처음 쓸 때는 반드시 길들이기를 해야 합니다. 냄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를 2숟가락 넣으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끓이세요. 식초의 산 성분이 연마제를 녹입니다. 끓인 물을 버리고 찬물로 헹구세요. 이 과정을 2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네 번째 범위는 전기밥솥 내솥에서 쌀을 씻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솥에 쌀 넣고 물 부어서 바로 씻으십니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전기밥솥 내솥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집니다. 알루미늄 위에 테프론이나 세라믹 코팅을 입힌 겁니다. 쌀 씻을 때 손으로 박박 문지르시죠? 쌀알이 코팅을 긁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를 통해 알루미늄이 노출됩니다. 알루미늄은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알루미늄을 가능한 한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내솥에서 쌀을 씻으면 밥 지을 때마다 알루미늄이 조금씩 밥에 섞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10년, 20년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쌀은 따로 볼에 담아서 씻으세요. 플라스틱 볼이나 스테인리스 볼에 쌀을 담고 물 부어서 씻으세요. 깨끗이 씻은 쌀만 내솥에 옮겨 담으세요. 그리고 내솥 씻을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만 쓰세요. 철수샘이나 딱딱한 솔은 절대 쓰지 마세요. 코팅이 벗겨집니다. 만약 내솥 코팅이 이미 벗겨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내솥은 소모품입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쓰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5번째 범위는 낡은 프라이팬과 양은 냄비입니다.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10년, 20년 쓴 프라이팬 많으십니다. 바닥이 까맣게 타고 코팅이 벗겨지고 긁힌 자국 수십 개 있는데도 아까워서 못 버리십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면 그 속의 알루미늄이나 철 성분이 음식에 직접 닿습니다. 기름 두르고 센 불에 달구면 중금속이 음식으로 녹아듭니다. 특히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 조심하셔야 합니다. 테프론이 260도 이상 가열되면 과불화합물이라는 유해 가스가 나옵니다. 이 가스를 들이마시면 독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기침이 납니다. 이걸 테프론 독감이라고 부릅니다. 양은 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은 알루미늄과 니켈 합금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성 음식, 예를 들어 김치찌개나 토마토 소스를 끓이면 알루미늄이 더 많이 녹습니다. 프라이팬 교체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코팅이 벗겨져서 안쪽 금속이 보이면 즉시 교체. 둘째, 바닥에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으면 교체. 셋째, 3년 이상 썼으면 교체 고려. 아깝다고 계속 쓰시다가 건강 잃으면 더 큰 돈 듭니다. 6번째 범위는 플라스틱 반찬통의 흠집과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요즘 반찬통 대부분 플라스틱입니다. 가볍고 깨지지 않으니까 편합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표면에 흠집이 생깁니다.
숟가락으로 긁고 딱딱한 반찬 담고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자국이 납니다. 이 흠집에 세균이 끼고 플라스틱 성분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섞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2023년 서울대 연구팀 발표를 보면 한국 성인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 하나,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통에 담으면 안 됩니다. 열 때문에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비스페놀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플라스틱 반찬통 교체 기준입니다. 첫째, 흠집이 여러 개 보이면 교체. 둘째,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배었으면 교체. 셋째, 2년 이상 썼으면 교체 고려. 가능하면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세요. 초기 비용은 들어도 오래 쓸 수 있고 안전합니다. 7번째 범위는 쿠킹 오일에서 나오는 알루미늄입니다. 생선 구울 때, 감자 구울 때 쿠킹 오일 많이 쓰시죠? 편리합니다. 그런데 쿠킹 오일은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음식이 직접 닿으면 알루미늄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염분 많은 음식일 때 더 많이 녹습니다. 레몬구이, 된장구이 같은 거요. 쿠킹 오일 안전하게 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반짝이는 면이 음식에 닿게 하세요. 쿠킹 오일은 한쪽은 반짝이고 한쪽은 무광입니다. 반짝이는 면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알루미늄이 덜 녹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오븐팬이나 유산지를 함께 쓰세요. 쿠킹 오일에 직접 닿지 않게 한 번 더 보호하는 겁니다. 셋째, 산성 음식은 호일에 굽지 마세요. 8번째 범위는 통조림을 개봉하자마자 바로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참치캔, 콩치캔, 옥수수캔 많이 쓰시죠? 통조림은 편리합니다. 오래 보관되고 영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조림 속에는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 넣는 질소 가스인데 여기에 미량의 중금속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통조림 내벽에 코팅된 화학 물질이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통조림 안전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첫째, 개봉하고 5분 정도 뚜껑 열어둔 채로 두세요. 가스를 날리는 겁니다. 둘째, 국물은 따라 버리세요. 내용물만 건져서 쓰세요. 국물에 중금속과 화학 물질이 더 많습니다. 셋째, 개봉한 통조림은 바로 다른 용기로 옮기세요. 통조림째 보관하면 공기와 만나서 캔 성분이 더 녹아듭니다. 9번째 범위는 믹스커피 봉지로 커피를 저어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 뜯어서 컵에 붓고 그 빈 봉지로 저어 드십니다. 봉지가 숟가락처럼 뻣뻣하니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험합니다. 믹스커피 봉지는 종이와 플라스틱 합성 재질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그면 플라스틱 성분과 인쇄 잉크가 녹아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커피 봉지 안쪽에 은색 코팅 보이시죠? 그게 알루미늄입니다. 뜨거운 물에 닿으면 미량이지만 알루미늄이 녹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드시면 알루미늄이 쌓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커피 저을 때는 숟가락 쓰세요. 스테인리스 숟가락이나 나무 젓가락 쓰시면 됩니다. 봉지는 뜯어서 버리세요. 아무리 편해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수돗물로 요리하지 마세요. 둘째, 뚝배기는 세제 대신 쌀뜨물로 씻으세요. 셋째, 새냄비는 식초 끓여서 길들이세요. 넷째, 쌀은 내소치 아닌 볼에서 씻으세요. 다섯째, 낡은 프라이팬은 과감히 버리세요. 여섯째, 흠집난 플라스틱 통은 교체하세요. 일곱째, 쿠킹 오일은 반짝이는 면 쓰세요. 여덟째, 통조림 국물은 버리세요. 아홉째, 커피는 숟가락으로 저으세요. 이제 이미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를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중금속과 결합해서 변으로 내보냅니다. 사과 하루 1개씩 껍질째 드시면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둘째, 마늘을 활성화해서 드세요. 마늘을 까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세요.
그러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알리신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늘 하루 2~3쪽씩 드시면 좋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셋째, 미역과 다시마를 자주 드세요. 미역과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긴산은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미역국 자주 끓여 드시고 다시마는 물에 우려서 국물로 드세요. 넷째, 미나리를 드세요. 미나리는 해독 채소로 유명합니다.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미나리 무침, 미나리전에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은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배출 트럭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여섯째, 땀을 흘리세요. 산책하시거나 가벼운 운동하시면서 땀 흘리시면 중금속이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뜨거운 수돗물 대신 찬물 쓰기, 쌀은 볼에 따로 씻기, 낡은 프라이팬 버리기, 커피는 숟가락으로 적기. 이것만 바꿔도 중금속 노출이 확 줄어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나쁜 습관은 병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당장 바꾸시겠다는 분 댓글에 실천이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실천. 딱 이 2글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는 정보 계속 올리겠습니다.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